우리는 반려견과 함께 살다 보면 반려견에게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반려견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마냥 좋기만 하기에는 우리 반려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반려견에게 화를 좀 많이 내시고 반려견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보호자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에게 화를 많이 내고 답답한 마음으로 반려견을 대하는 그런 보호자님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견에게 화를 많이 내는 보호자님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반려견이 알아서 잘 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둘, 반려견이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적용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려견이 산책을 할 때 줄당김이 좀 심해서 줄당김 교육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교육법이 있어서 한번 따라해본 거죠. 그리고 교육을 좀 따라해보니 효과가 있어요. 바로 이때 화를 많이 내는 보호자님들은 대개 앞으로 이 교육을 꾸준히 해주면 우리 반려견이 줄당김이 정말 많이 사라지겠다, 매일매일 산책을 할 때 반려견에게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이게 효과가 있네, 그럼 우리 반려견이 이제는 줄을 좀 안 당기고 걷는 걸 할 줄 알게 되겠다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한번 배웠으니 바로 규칙을 이해했을 거라고 오해하고 지금 잘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앞으로는 알아서 잘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려견들에게 무언가 알려줄 때는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배운 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반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잘하던 걸 오늘은 하지 않는 반려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화가 많은 보호자님들은 얘 어제 배운 거 일부러 안 하네?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반려견의 학습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반려견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려견의 학습 능력을 과대평가한 화가 많은 보호자는 이제 우리 반려견은 바보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반려견을 과대평가했던 마음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리죠.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화가 많은 보호자는 우리 반려견은 뭘 가르쳐줘도 금방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교육이고 뭐고 그냥 혼내는 걸로 잘못된 걸 못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혹시 얘가 진짜 어제 배운 걸 까먹어서 그러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화를 거칠게 표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보호자는 점점 반려견을 이해하기는 더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화가 많은 태도로 반려견을 대하게 되면 반려견들은 그 보호자를 신경질적인 보스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반려견에게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줘야 해요. 보스는 자신을 중시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부하나 자기보다 열위에 있는 존재들을 이용해 먹는 악덕 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보호자가 이런 보스가 된다면 반려견에게 이 보스 보호자는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 일관적이지 않고 자기만 중시하며 나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존재로 여기게 되죠.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이런 보스 보호자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려견에게 보호자는 곧 세상이기 때문이죠. 항상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보호자가 조금만 거친 움직임을 보이면 움찔하며 위축되어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요. 산책을 할 때도 언제 저 줄을 강하게 당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산책을 하면서도 긴장을 한 상태에서 산책에 임하게 되죠. 우리는 반려견과 잘 살기 위해서 반려견의 능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려견을 우리의 감정 쓰레기통, 우리의 화바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이 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내가 속이 좁은 보호자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화가 많은 보호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화가 많은 보호자의 모습은 옛날의 제 모습입니다. 저는 반려견 공부를 하기 전 반려견의 학습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보호자였고 반려견이 일부러 가르쳐준 걸 하지 않는다 라는 오해를 하며 반려견을 몰아붙이는 태도로 저희 두부를 대했어요. 두부가 3살이던 해에 제가 반려견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두부가 10살이니까 약 7년 전 저는 화가 많은 보호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많은 보호자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반려견을 대하는지를 솔직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태도가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까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가 많은 보호자의 모습을 하고 있던 당시 저희 두부는 저에게 자신의 즐거운 감정조차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반려견이었어요. 눈치를 봐야 하니 주눅들고 마냥 즐겁게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반려견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두부를 대하는 이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지금 두부를 대하는 태도는 반려견을 대하는 보호자의 태도도 애완견을 대하는 보호자의 태도도 아닌 그냥 개를 괴롭히는 태도
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랬듯 지금 화가 많은 보호자님들은 자신의 감정을 반려견에게 쏟아붓는 것은 뒷전이 되어야 하고, 반려견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반려견에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앞날이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더 나아지는지를 순간순간 고민하며 반려견을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어려울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화 가라앉히는 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고 그냥 반려견에게 화내며 살래 라고 하는 것과, 어렵지만 나는 화가 나는 10번의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화를 참고 반려견을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위해 노력해볼래 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 10번 중 한 번이라도 반려견을 존중하고 나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생각이라는 걸 거치게 되면 이 한 번이 나중에는 2번이 되고, 2번이 5번이 되고, 5번이 8번, 9번이 돼요. 지금 내가 반려견에게 내는 이 화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늦지 않게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런 보호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단호하게 대하라고 해서 단호하게 반려견을 혼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반려견을 단호하게 대하라는 말을 반려견에게 화를 내며 대하라로 잘못 받아들이는 보호자님들이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예전에 단호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반려견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걔를 인격화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어제 알려준 걸 내일 알려준 걸 모레,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걸 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반려견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잘 몰라 한다면 다시 가르쳐주면 그만이에요. 기특하게도 우리 반려견들은 어제 배운 걸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배우는 학습 능력을 가졌어요. 화는 내봤자 스스로를 더 밑바닥으로 내몰 뿐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